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비가 제법 많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이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가뭄 해소하는 데는 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0mm 이상이 내렸고요. 경상남북도도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우리 지역 충남북 지역에는 한 60-70mm가 내려서 대지를 모처럼 적시기는 했지만은 이 가뭄 해소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댐 수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인데 어떻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면은 기상청 자료에 보면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어제 오후까지 내린 비를 좀 통계를 해보니까 홍성이 한 70mm 정도로 가장 많이 내렸고요. 세종이 42mm 그리고 대전이 한 34mm가 내렸는데 대청댐과 충주댐이 한 사흘 전보다는 한 2-3cm 정도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령댐 수위 같은 경우는 한 12cm 정도는 상승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가뭄을 벗어나기엔 좀 부족하다. 이번 수자원공사가 이번 비로 이 용수 공급 심각 단계를 보령댐 같은 경우는 한 20만 톤, 대청댐 같은 경우는 한 100만 톤 정도의 물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얼마가 더 와야 가뭄에서 벗어나는 것인지요? 네, 우선 올해 우리나라 내린 강수량을 보니까요, 이제 1월부터 어제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이 한 780mm 정도가 되는데 평년 같으면 한 1240mm 정도 되니까는 평년 대비 지금 62%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족한 강수량이 한 460mm가 되는데요. 이번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 부족한 강수량의 10% 정도는 채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는데 첫날 밥값 때문에 시끄러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6일 날, 금요일 날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요. 화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밥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각 상임위별로 밥값이 부족하다면서 의회 의정 운영 공통경비 총액을 좀 협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좀 배분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호통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정회소동도 빚었었다고 합니다. 예산 배분이라는 게 나름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의회 사무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공통경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 좀 세워지는데요. 의원 1인당 연 61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광역의회 일괄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가 22명이다 보니까 대전시 의회에 1억 5,200만 원의 공통경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 공통경비는 크게 이제 의원 전체 활동과 이 상임위 활동으로 나누어서 책정이 되는데 총액의 38%가 5,8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 지금 배정이 됐는데요. 이건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 38%가 배정이 되고 연초에 운영위원회 보고가 됐는데 공통경비 중에 62%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상임위 연찬회 경비 활동이라든지 의원들 개회했을 때 식사 비용, 기념품 구입 이런 데 보통 쓰여진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밥값을 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밥값이 주어져야겠습니다만 그런데 밥값이 적다고 하는 주체가 스스로들 그렇다는 건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열심히 의회가 일을 다 한다면야 시민들이 밥값을 더 책정해 드려라 이렇게 말이라도 나오겠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밥값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것 같고요. 지난 6일 날 이 어떤 각 상임위원장들이 소통이 시작돼서 상임위에 이제 공무원으로 해서 수석 전문위원들이 있는데요. 수석 전문위원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 밥값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족한 예산을 좀 타오겠다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튼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액에서 뭔가 좀 변화를 줘라 이렇게 끝까지 다그쳤다고 합니다. 올해 대전시의 국비 확보 성적이 좋은 건가요? 몇 가지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막판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증액 규모가 한 95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 증액된 예산이 이제 그대로 본회의 1을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은 내년도 국비 확보가 한 2조 5,900억 정도가 돼서 당초 목표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한 900억 정도를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이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인 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에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는 이 사업이 좀 청신호가 커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조만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오게 됐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광역철도 사업은 2019년까지 신산진과 계룡을 잇는 한 35km 구간에 한 2,5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 확보가 되면서 예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산이라는 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예산이 지금 크게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은 처음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는 추후로 예산이 계속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앞으로 이 충청권 이 광역철도 사업에는 좀 청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대전시 입장에 상당히 큰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성적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관련된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자체조사를 거쳐서 지금 정황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다시 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발단은 2학년 한 영어교사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일어났는데요. 상담 시간 동안에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수행평가의 빈칸에 답을 쓰도록 해서 2점을 올려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해당 교사가 다시 직접 자신이 채점해야 될 이 성적을 학생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또 학교 측의 진상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 해당 교사는 어떤 입장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해당 교사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데 이게 보면 엇나간 재산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성적에 예민한지를 이 교사가 몰랐나 싶었을 때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모레 있다 보니까 이 수학능력 시험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감사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용기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염홍철 전 시장을 불러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엊그제 지역 기자들과 만나서 염홍철 전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염홍철 전 시장의 반응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사실상 강등이 확정됐다 이런 뉴스도 올라와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충남대 총장 후보자가 오는 16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네, 좀 이 충남대를 확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가 고교 평준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회 역풍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회 의원들께서는 좀 더 신중하자. 좀 더 신중하자 해서 결국 세종시 고교 평준화가 지금 이 의회를 통과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 도시환경구역 해제되는 곳이 있네요. 유천동 3구역 또 유천 3구역 문화동 10구역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산권 행사가 조금 쉬워지죠. 네. 1억 기부한 사람들의 클럽이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라고 했는데요.
1000명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대전만 해도 한 20여 명, 30여 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1000명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세계 최고 철도 CEO상을 수상했다 합니다. 이분은 아직도 이 서구을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최연의 사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분은 출마보다는 오히려 공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